아무리 생각해도 연말에는 위유를 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플스4 액박원 사는데, 근데 플스4 액박원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나온 게임들도 워낙 평가가 썩 좋지 않은데다가 그 뒤에 나온다는 것들도 그렇게까지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좀 인지도가 낮은 그런 수준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뭔가 인디게임 같은 걸로 열심히 때우려고 하다가 한 내년 중순 정도 되면은 좀 시동이 갈라나 말라나 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여튼 안 사니까 할 수 있는 막말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스피커가 켜져 있었구나. 소리가 이중으로 났었는데. 자, 지금부터 역전재판 9일차를 시작할게요. 마지막 이름이 뭐냐? 이 파트 이름이 미래로 가는 역전이구나. 미래로 가는 역전 제5화의 중간 부분. 지난 이야기 대강 설명하자면은, 이 우주센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서 처음에 우리가 구해주려고 했던 그 호시나리 씨는, 호시나리 씨 맞나? 호시나리 씨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거기다가 밝혀진 진범인이 지금까지 우리 그 법정사무소의 뉴페이스로 활기를 불어넣어줬던 여캐릭터 키즈키 코코네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키즈키 양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보던 도중에, 그 키즈키 양이 이 우주센터와는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고, 7년 전의 사건으로 그 키즈키 양의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서 뭐 스파이랑 연결됐다라던가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죠. 그래서 그 7년 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게 이 지금까지 우리랑 계속 라이벌 관계로 싸우고 있었던 검사 유가미 진이었는데, 그 유가미 검사가 내일이면은 사형 판결을 받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유가미 검사의 누나 되는 유가미 카구야라고 하던가, 그 박사가 로봇을 막 반란을 시켜가지고 인지를 잡고 협박을 해서 7년 전 사건을 다시 한번 재판하다라는 그런 협박에 지금 나루호도와 미츠루기가 재판석에, 부서진 재판장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7년 전 재판을 다시 한번 그 7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심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카구야는 범인으로서 카구야가 원하는 거는 그 유가미 진이 무죄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범인으로서 그 키즈키 코코네 양이 7년 전 사건에도 범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변호를 하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재판하는 날이에요. 경비는 와있네, 어떻게 용케도. 자, 오랜만에 돌아온 하루미가 저 조금 조사해봤어요 라고 하네요. 갑자기 나루오도 씨가 봤다고 하는 그 특별한 사이코록에 대해서요 라고. 저번에 마지막에 그 너를 죄인으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타이밍에 충격을 받은 키즈키한테 사이코록이 까만 게 5개가 다다다닥 떴었죠. 그래서 나루오드가 고마워 라고. 그래서 까만 사이코록이 뭔가 하니, 일단 빨간 사이코록은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마음에 걸은 자물쇠예요 라고, 자기가 원해서 걸었던 자물쇠라고 일부러 숨기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궁을 받아서 포기하면은 부서지고 본심이 들춰지게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나루오드가 확실히 그렇긴 하지 라고. 반영사도 오가와라 씨도 그걸로 사실을 말해줬었지 라고. 하지만 그 검은색은
본인도 모르는 마음의 최신부에 있는 암흑의 색이 물들어 있다던가 라고 그렇게 해요 라고. 본인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코코네 언니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원인이 돼서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마음과 기억이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나루오도가 그런 그 사이코록을 풀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루미가 문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검은 사이코록은 심장에 직접 무거운 사슬을 두르고 있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무리해서 뜯어내려고 하면 마음이 부서져서 두 번 다시 낫지 못할지도 모른대요 라고. 어서오세요. 그래서 타인이 일부러 열어도 될 만한 기억이 아니란 말이구나 라고 나루오도가. 잠시만요. 조금 채팅창이 잘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되나? 좀만 땡길까 이쪽으로. 자, 그래서 나루오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루미 코코네 옆에 있어주지 않겠니? 라고. 심장에 사슬이 둘러졌다면 분명 아프지 않을 리가 없을 테니까 라고. 하지만 나루오도 씨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나루오도가 이 법정 상대는 그 미츠루기야. 나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상대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그래서 하루미가 미안해요. 제가 있어도 방해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그녀를 보고 있어주면은 나도 안심하고 싸울 수가 있으니까. 이건 하루미한테밖에 부탁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알았어요. 맡겨주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루미를 보냈어요. 마요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루오다가 또 좋아. 마음도 진정됐고 머리도 저걸 뭐라고 하지? 여튼 머릿속도 식어있어 라고. 평소대로다. 증거품도 필요한 걸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했고, 지금이야말로 이 붕괴된 법정에서 7년 전의 악몽과 결판을 짓는 거야. 나느니 나루오도한테는 8년 전의 문제가 더 크긴 하겠지만서도. 그래서 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와 검사, 재판장, 그리고 방청인들이 모였다. 벽은 망가져 있고 천장도 부서져 사라졌지만, 날아가 버렸지만, 오늘은 여기가 내 싸움터가 될 거야. 그냥 전장이라고 있는 게 낫겠구나. 여튼 그럼 키즈키 코코네의 재판 같으면서도 재판이 아닌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잠깐! 거기 하라범! 이건 어엿한 재판이라고. 로봇이 말하는데 카구야가 말하는 거예요. 로봇을 시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충대충 하면은 인질의 뼈를 뽀각뽀각 시켜버릴 거야 라고. 재판장, 카구야 씨를 너무 자극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래서 키즈키 코코네 더 이상이라고 할 수 없는 엄중하고 그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한자가 어려워. 격존 오픈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법정이 부서져 있죠. 여기는 이전에 법정 폭발 사건이 나가지고 폭파돼가지고 안 쓰던 법정인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래서 미츠루기가 이게 재판이라고 볼만한 거냐라고 부서진 무대에서 춤추는 그런 연극에 지나지 않아 라고 안쓰러운 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 나중에 내가 이걸 다시 보면서 이제 대충 어물쩡거리면서 넘어간 한자 같은 걸 다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요새 복습할 시간도 없어. 여튼 뭐라고? 아까 자극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 연극이야말로 법조계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지. 현역의 검사가 살인죄로 유죄가 되었던 유아리로 사건. 이것이야말로 저주받을 끔찍한 법의 암흑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렇군. 이 장소에서 그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그래, 암흑은 사라지고 법조계에 다시 햇빛이 들게 될 거야. 뭔가 재판장이 미츠루기 검사 그 진실에 뭔가 짐작이 가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유아리로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가 부상되었다라고 드러났다. 이 7년간 유가미는 그 진범이를 감싸고 일부러 입을 닫고 있었던 거다. 미츠루기 시작하는 거냐라고. 나루도 미안하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검사 측은 키즈키 코코네를 진범인으로 고발한다 라고. 그래서 뜬금없이 얘가 범인이다 라면서 지금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 애니메이션이야. 어떤 때라도 전력으로 피고인을 추궁하는 것, 그것이 나의 룰이다. 받아주도록 하지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키즈키 코코네 법정을 개정합니다 라고. 변호 측 준비 완료됐습니다. 검사 측도다 라고. 대단하게 아주 그냥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서 이 긴장된 감각 마치 옛날로 타임슬립이라도 한 것 같아. 하네요. 미츠루기가 나는 유가미를 해방시키고 암흑시대를 끝내야 할 의무가 있다. 안경도 벗었네. 나한테 있어서 이쪽도 코코네는 유망신인이라서 잃어버릴 수 없다고. 코코네는 반드시 무죄야. 하지만 나한테는 유가미 검사가 범인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걸 이라고. 변호사의 감인가? 그래서 과거 예상을 하는데 그 폭파 공작 범인의 짐작 가는 사람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가와라가 적어도 유가미지는 7년 전에 공작범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범인의 정체는 나도 몰라. 스파이라고 하는 그 신분 빼고는 말이야. 여튼 실존한지도 잘 알 수 없는 스파이가 진범인이다 라고. 믿어줄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나도 별로 믿겨지진 않지만 두 사람을 구하고 스파이를 찾아내야 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겨지지 않는단 말인가? 여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미츠루기 검사국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판장 검사국장은 국장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나는 한 사람의 검사로서 이 장소에 서 있는 겁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미츠루기 검사 험도 변론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엔 제가 험도 변론을 한다고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만
강요당한 거겠지. 적어도 내가 아는 재판에서는 험두별로는 검사가 하는 거였다만. 물론 지금은 그냥 농담이에요. 유아리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지. 7년 전 10월 7일 이 오가와라 우주센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라고. 현장은 중앙동 4층에 있었던 로켓 연구실이야. 피해자는 심리학자였던 키즈키 마리. 코코네 엄마예요. 코코네 엄마구나라고 얘도 말하는군요. 7년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유가미 진이다. 유죄 흔적이 되었던 건 특히 이하의 두 가지 점이야 라고. 흔적이 아니고 근거구나. 유죄 근거가 되었던 점은 이 두 가지다. 그래서 범행 시각에 현장으로 가는 통로를 지나간 한 사람의 인간이 유가미였다는 점. 감시 카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범행의 순간을 찍은 사진이 있어. 그래서 칼도 들고 있고. 보니까 재판장이 이건 확실히 결정적이군요 라고 하죠. 역시 이건 유가미 검사의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하는 거예요. 잠깐! 로보트가 또 카구야가 잠깐! 웃기지마! 그런 결론 내가 인정할까 보냐? 험두별로는 거기까지야. 다음으로 가자. 얼른 증인을 부르라고. 카구야 씨였죠.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어서 말이죠. 하니까 이쪽에서도 재판장, 이 재판의 주권자가 저렇게 말한 거다라고 저게 지금 인질 잡고 지금 협박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벽도 없고 추워. 오래 끌면은 재판장의 허리에도 영향이 갈 거야 라고. 안 좋은 영향이 갈걸? 이라느니. 늙은이에게 신경 써주다니. 늙은이에게 대한 배려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재판장은 들고 먹는 건 여전하구나 라고 나루오도가. 그러면 최초의 증인이다. 7년의 시간을 넘어서 새로운 증언을 보여주도록 하지. 시간을 넘어서라고? 대체 누가 나오는데? 증인이라는 게 7년 전 사건에 증인이라는 게 이놈이 있구나. 어디든지 나와요. 그냥 저스티스라고. 착한 아이들. 여러분이 기다리던 반코조가 등장이야. 누군가 했더니 또 당신입니까? 나는 저기에 있는 그 농성범인 유가미 카구야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인질의 감시라던가 협박 때문에 바빠서 증언할 수 없다고 해. 아까 전에 로보트 데리고 잘도 끼어들더만이라고 나루오도가. 나는 어디까지나 관찰자야 라고. 봐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라는. 그래서 그녀는 유가미가 누명이라고 믿으면서 7년간 직접 조사를 계속해왔다라고. 7년간 꾸준히 조사를 해왔어. 그래서 농성이라는 거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지만 가설을 듣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그래서 반이 여기에 조사 결과가 적힌 메모가 있어. 이걸 토대로 증언을 하도록 하지. 그러면서 얘가 당시의 증인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카구야가 시켜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구야의 추리에 대해서 반이 말을 해요. 진은 범인이 아니다. 누군가를 감싸고 있을 뿐이야. 진이라는 건 유가미 검사 말하는 거예요. 진이 살해를 했다고 하는 그 시각에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 있었어. 월석을 훔치는데 어째서 기재용 케이스 따위를 사용했는가 하고. 거기에는 월석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분명 누군가 들어가 있을 거야. 케이스에 들어갈 만큼 조그만 인물은 키즈키 코코네밖에 없어. 여기까지가 유가미 카구야 씨의 추리다. 7년 전에 판결하고는 완전 정반대지. 기재용 케이스 그 자체는 로봇 연구실에도 있었어. 로봇 연구실에 있었어 라고. 그래서 커다란 기재나 부품 등을 옮길 때 사용하는 거라더군. 확실히 크기가 다른 케이스가 3개 있었지라고 왼쪽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케이스는 유가미가 돌을 도난할 때 사용한 거라고 생각되어 왔어. 그래서 그 근거란 사건 현장의 그 로보트 연구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 거기에는 현장에서 케이스를 가지고 사라지는 유가미군이 찍혀 있었어. 7년 전 카메라엔 케이스를 들고 도망가는 게 찍혔다라고. 그래서 7년 전의 법정을 짧게 끝낸 그 2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라고 나루오도가. 보는 건 처음이지만 이런 영상이었군. 그래서 7년 전 영상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미리 좀 보지. 참고로 이 케이스는 사건 이후에는 센터에 어디 안에서 발견된 거야 여튼. 센터 안에서 발견됐다라느니. 사건 후라면 피고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코코네는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키즈키 양은 현장에 1층 위에 있는 5층에 있었던 키즈키 부녀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사건을 유가미가 데리고 갔던 거겠지.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에 피고인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니. 그러니까 반이 어머니가 죽었다는 쇼크로 혼란되어 있던 그녀로부터 그때 정확한 증언은 듣지 못했어. 거기다 그녀가 있는 장소를 알려줄 만한 증언이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코코네한테는 알리바이가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는군.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힘들군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라고요. 11살밖에 안 되는 소녀가 어머니를 죽이다니. 라는 거예요, 미치루기가. 물론 그녀에게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11살짜리가 엄마를 죽이는데 동기가 있어? 그래서 또 형사가 피해자의 전문은 심리학이다. 그 중에서도 목소리와 감정에 관련된 논문이 많아. 재판장도 알고 있을 거야. 키즈키 코코네가 가진 특별한 힘을. 그 카운셀링 말입니까? 라고 법정에서도 몇 번 활약했었어요. 하는 거에 목소리와 감정에 관한 힘, 그 능력이야말로 어머니의 연구 대상이었던 것이다. 라고. 그게 사회에 도움된다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에 나루오도가 이 분위기 좋지 않아. 라고. 피해자는 연구를 너무 열심히 했던 거야. 싫어하는 딸에게 실험을 강요했을 정도로 말이야. 그 피해자 키즈키 말이 말한 거죠, 엄마가. 그래서 미츠키 공사, 당신은 설마 이것도 지금 말은 골라서 하는 중이다. 나루오도 너도 들었을 거야. 실험의 고통을 들었을 거야? 실험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딸에게는 더 이상 선택할 방도가 없었던 거다. 어머니를 그 손으로 죽인 것 이외에는 말이지. 오,
그런 동기가 있었다라고. 실험을 너무 열심히 시켜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찔렀다라느니. 그래서 정숙하라고. 듣는 것만으로도 아파오는 이야기예요 라고. 그러면 변호인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반 형사는 메모를 보고 대답하시죠. 라는 거에 뭐 동기도 그렇다고 하네요. 뭐